(2021년 7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우리 군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팩트가 아닌 여론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적군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팩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여론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비극을 부른 공군 여중사 사건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여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언론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을 밝히지 않고 나왔지만 과거 기사에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성이 노상사입니다. 노상사가 7월 25일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 수용실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노상사의 유족들은 국방부 검찰단이 강압수사를 한 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결수 수용시설에는 근무지원단 소속 군사경찰, 옛날에 헌병이라고 그랬죠, 이 상주합니다. 그리고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경찰이 정기적으로 수차를 합니다. 그때 방에 수용자가 보이지 않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노상사는 독방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노상사가 지은 죄가 그렇게 엄중한가요? 독방에 있을 정도로? 독방에 있었는데 그가 보이지 않으면 그 독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날 노상사가 보이지 않아 군사경찰이 화장실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노상사는 8월 6일 날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가해자, 피해자인 공군 여중사한테 2차 가해를 한 사람으로 몰려서 기소가 됐는데 아마 상당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잃었죠. 상사면은 좀 이따 전역을 하고 군인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살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날아가게 되죠. 자신의 명예도 그렇고. 노상사가 숨졌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또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제는 여중사 사망 때도 조사에 나서고 계속 조사에 나서고, 대한민국 군대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조사하다 세월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은 노상사 관리를 잘못했다고 군사경찰대에서 누군가가 또 다치겠죠. 계속 희생자는 나오고 엉망이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군인권센터, 아주 우리 군의 공격적인 기관이죠. 대낮에 수감시설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하는데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졌다. 등등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공군 여중사는 부인이, 남편도 공군의 중사였죠. 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숙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날 밤 야근을 하고 본인은 이제 그 집에서 잔다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게 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침에 남편에 의해서 발견돼서 신고가 되면서 사건이 수사가 됐던 거죠. 그 남편은 뭐라 그랬느냐?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노 상사의 비의 사실이 증명되기를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그 기회가 박탈돼 실망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남편인 중사는 이 사건 초기에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수사에서 배제돼 있죠.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노상사의 사망으로 2차 가해와 협박 등 여중사가 사망한 원인 규명을 어렵게 됐다. 군인권센터는 과거 여중사 사건에 대해서 군 검찰하고 공군 군사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강한 수사를 하고 너무 강한 관리를 해서 자살한 건가요? 어쨌든 지금 국방부의 관리소를 또 비판합니다. 계속 비판만 합니다. 군인권센터 몇 년 됐죠. 박찬주 육군 이작사령관이 공관병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었죠.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이 정부 출범할 때
갑질 없애는 아주 사례로 아주 잘 이용됐는데 박찬주 사령관 무죄가 났죠. 제 주장은 이겁니다. 왜 대한민국 군,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좌파들은 군인권센터가 주장하는 거에 그렇게 휘둘리냐 이겁니다. 군인권센터는 뭐 대단합니까? 이곳은 박원순 씨가 이끌던 서울시로부터 거의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탁 사업을. 군인권센터하고 서울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인권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일거리를 더 줬었죠. 박원순 씨. 노상사는 이렇게 목을 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는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죠.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미 다 보도가 됐지만 그가 공군 20 전투비행단에 근무할 때 한 지인이 음식점을 개업했고 거기에 가서 회식을 하자라고 자기 위에 상관으로 반장으로 준이가 있었는데 준이를 제외한 밑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음식을 먹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를 위한 방역 수칙이 있었는데 그걸 어기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사가 운전을 타고 차를 타고 돌아와서 그는 먼저 내리면서 뒷좌석에서는 이제 희생된 여중사하고 또 가해자인 장중사가 타고 있었는데 그는 차에서 내리면서 앞에 앉지 하고 여중사에게 권했는데 뭐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자리는 옮기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장중사가 여중사를 성추행했습니다. 그런 건 그 차의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중사가 그 사건을 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상사와 노준이가 고민을 하게 되죠. 좀 참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한 것. 그렇게 세월이 한 달 이상 가다가 여중사가 남편이 되는 공군 중사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극단적인 핸드폰으로 자기 모습을 찍게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발견됐었죠. 이렇게 여중사가 잘못된 것이 나오자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성추행한 사실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살한 건데 대통령이 나서 버렸죠. 6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을 엄정히 처리할 것을 특별히 지시합니다. 네, 아주 지금도 청와대 사이트에 가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가요? 6월 5일인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겠다고 하니까 해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원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중사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소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역 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다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에 앞서는 현충원 추념사에서는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역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각 군에서 중사들 20대 초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위 중위들 대개 20대 초반입니다. 20 중반 넘기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데서 사건이 생기죠. 근데 그 정도의 젊은이가 모여있는 곳은 매우 많습니다. 대학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다 사건이 생깁니다. 어디가 더 높은지는 자세히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특별히 군이 높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일어나기만 하면 군은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면은 뭐 법적인 처리만 하고 끝나는데 여기서는 막 온갖 비난이 다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쭉 보니까 후배들을 보면서 보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사람을 가르쳐서 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구나. 그 정도 되려면 내가 성인군자가 되거나 아주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사람은 안 바뀐다. 따라서 골라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 직업군인으로 들어오던 의무병으로 들어오던 군대 들어와서 몇 주 교육을 받죠. 길어도 1년 교육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바뀔까요? 그리고 그들이 배운 거는 군사훈련이고 그 다음에 여럿이 같이 지내기 위한 거기에 맞는 예절을 배우는 정도지 자기 습성이 바뀔까요? 근데 그로 인한 그 본인들의 버릇에 의한 사건이 생기면 군 전체를 매도합니다. 물론 노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고용주한테 책임을 묻는 식으로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군은 뭐 조금만 생겨도 줄줄이 다 연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일치단결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군이 와해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기의 목적이
군을 일치 단결하기 위해서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한 게 오히려 실패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사건으로 여중사가 그때 극단적인 성탈을 하는 바람에 가해자인 장중사는 현재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 같았으면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글쎄요, 뭐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해버렸으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으면은 장중사는 법대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으면 되고, 그 상급자고 그 다음에 회식을 주도했던 노상사, 그 다음에 최상위자인 노준이,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여중사가 자살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론이 들끓어서 이 사람들을 2차 가해자를 몰게 됩니다. 1년 사이에 3차례나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나왔는데, 저도 그걸 내막을 압니다.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물론 그 3건에 대해서 기소도 전혀 이루어지도 않았고요. 그냥 자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일조했을 뿐이죠. 가장 안타까운 거는 A중사를 기소한 걸로 저는 봅니다. A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중사와 가까이 지냈던, 비교적 가까이 지냈던 같은 사무실에서 남중사입니다. 이 여중사가 그 회식에 갔다 온 후 자기가 당한 거를 하소연을 했습니다. A중사가 그걸 듣고 나서 상사한테, 상급자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고, 또 여중사와 통화했던 거를 녹음했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나중에 뭐 조사를 받으니까 하나를 지웠다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세 사유가 돼서 현재 기소가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 빠져나온 사람이 그날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해 갔던 하사입니다. 하사. 그는 운전 때문에 회식에 참여 안 했고요. 물론 성추행도 안 했었고, 뭐 본인이 계급이 낮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그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 기소가 돼 버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적어도 이 A중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까지 기소하는 거 보면서 이게 여론 재판이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비행단에 가면은요, 공군에는 원스타가 이끄는 비행단이 있죠. 거기 가게 되면 법무관으로 2명이 근무합니다. 대개 사법시험이나 뭐 요즘 그런 거 붙은 군 법무관 시험 붙은, 군 법무관이나 사법시험 붙은 단기 법무관 중위들이 와 있죠. 먼저 한 1년쯤 한 사람, 2년쯤 한 사람 법무실장으로 있고, 금방 온 사람은 검찰 부장으로, 뭐 실장, 부장 타이틀은 대단하지만 사실은 중위들입니다. 임관한 지 뭐 1, 2년 차냐, 3, 4년 차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본부에는 양성평등센터가 있고 그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요즘은 이제 군에서 생기는 사건들이 있을 때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다른 군은 이 법무관 하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돌려서 국선 변호인, 피해자 국선 변호인으로 하는데, 공군은 단기로 임관한 법무관 2명, 중이죠. 아주 전담 국선 변호인으로 해놨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은 재판에 동석하거나 그 피해자가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공군에는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여군 법무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군이 없습니다. 여군은 붙여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들도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20 전투비행단의 법무관 2명,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 공군의 피해자 국선 변호인, 기소될 처지에 모여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건이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공군의 모든 법무관을 지휘하는 법무실장이 공군본부에 있습니다. 원스타, 준장입니다. 그 사람은 직무유기로, 또 공군의 군사경찰을 전체를 지휘하는, 헌병을 지휘하는, 과거 같으면 군사경찰단장, 대령, 그도, 그 다음에 공군의 공보상황실장. 공보상황실장은 그날 언론에 브리핑 나가는 거를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미스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0 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장. 이런 사람들도 현재 입건돼 있거나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되면 기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아주 그냥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다.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은 이미 해임됐고요. 20전투 비행단, 성추행이 일어난 그 부대죠. 그리고 여군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을 보고했기 때문에 근무지를 옮겨주죠. 그 15
비행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통신대대에 들어갔는데 20비행단의 전투비행대대장, 정보통신대대장, 중대장, 15비의 정보통신대대장, 중대장 다 보직해임 됐습니다. 20전투비행단 정도 보직해임 됐고, 남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수사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참고인 조사 외에는 뭐 받는 게 없죠. 자, 이걸 쭉 보면은 2차 가해, 3차 가해 했다고 하는데, 글쎄, 2차 가해, 3차 가해, 노상사, 노준이, 그 양반들은,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알리게 되면은 방역수칙을 어긴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불이익을 받으니까 좀 참아줄 수 없겠니? 이런 부탁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가해라고 판단해서 2차 가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A 중사는 여군 중사의 하소연을 듣고 위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녹음한 것 중에 일부를 지웠다. 이런 것 때문에 또 2차 가해로 몰렸는데, 쉽게 말하면 수근수근 되거나 눈치를 준 것이 2차, 3차 가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참,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까지 기소를 하고 하나요? 그리고 책임자들한테, 관련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책임을 묻나요? 이거 났을 때 군인권센터는 아주 신이 났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떠들었었죠. 그렇게 돼서 노상사가 회식을 주도했고 상급자고 하니까 구속 기소가 됐고, 그건 아마 굉장히 코너에 몰렸을 겁니다. 고리무원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핵벌했기 때문에 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도록 방치했냐서 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면 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또 다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또 2차 가해를 했는지라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우리 군은 여론이 약하고, 왜 정부는 왜 이렇게 군을 두드려 잡는데 열심이지? 이 사건 났을 때 대통령이 그냥 사과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다음에 법에 따라 딱 처벌했으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니까 계속 확대가 되고, 피의자를 몰린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막 극도로 무죄를 주장해서 변명을 일삼게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북한의 김정은을 잡다가 실패해서 하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군끼리 이렇게 무너지면 더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 군이 왜 무너지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좌파들이 고묘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대는데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군을 흔들 때 보면 그 흔드는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후루룩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싸울 준비를 못 해요. 부대원 관리하느라고 세월 다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군을 통수하는 좋은 방법인가요?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끼리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군. 한 사람이 숨졌는데 또 한 사람이 숨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군 외부기관에서 마구 흔드는 거를. 군은 그 싸우기 위해서 사회랑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보다 더한 체제를 갖다 대고 하면은 이건 살아남지 못해요. 옛날에 러시아군은요, 소련군은요, 죄수대대도 운영했습니다. 사형수나 무기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부대를 만듭니다. 총을 줍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서 적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은 무죄로 풀어주는 거죠. 근데 아주 험한 업무를 맡깁니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게 전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군은 사회의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걸 사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 군은 와야 됩니다. 물론 여중사 희생된 거에 대해서 유족들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러나 여중사 자살은 본인이 한 겁니다. 물론 상황은 외부 사람들이 만들어줬지만, 근데 그 유족들의 아픔을 주목하다가 더 확대되는 여론으로 가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군 전체가 이렇게 막,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건, 이거는 옳은 건가요? 언론도 군인권센터에서 떠들 때, 제가 지난번에 청해부대 배 문무대왕 하면 지옥이었다, 생지옥이었다고 거의
돌아온 한 장병 중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는 한 사람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끼리 일을 하면서 왔고, 그러면 이 경중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혹 감정적이고 두려움만 보도하 보면 우리 군은 뭐가 됩니까? 하여간 좌파 정권 하에서 우리 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군이 잘못한 거를 질타를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는 좀 아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